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X 홀딩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LX 홀딩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이죠. 최근 대체로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와 기업 밸류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X홀딩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X 홀딩스 같은 경우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순수 지주회사이고 자회사로 이 MDI 그리고 뭐 인터내셔널 하우시스 세미콘 뭐 등등등 있죠.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이 LX 홀딩스는 이 PBR이 0.33배 그리고 BPS가 21,399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을 좀 가치 개선을 시킨다라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 발표되자마자 사실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었죠. 그렇다면 일단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고 있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 6단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수기업들에게는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는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3분기에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제 시행 시까지는 너무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좀 뱉어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이 미국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 정책이 좀 변함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밝히면서 현재 뭐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다음 날인 오후에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뭐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중동의 뭐 지정학적 위기가 뭐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이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략한 바가 있었었죠. 이 부분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좀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그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그다음 경감은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이 차지한 이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좀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일단적으로 이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고요. 그럼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X홀딩스 차트를 보시자면 일단 LS홀딩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순수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들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죠. 최근 2월 달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좀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이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지금 20일 이평선 위로 지금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20일 이평선이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이 과거를 좀 살짝 보시자면은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고 상승했던 모습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과 1차적인 지지라인은 20일 이평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1분기 양화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 부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상승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1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거나 기업 밸류업 정책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 이탈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지금 현재 LX홀딩스가 분할 상장된 이후로 상당한 하락을 좀 겪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다시금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신저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LX홀딩스 같은 경우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X홀딩스 같은 경우 상장된 이후에 상당한 하락을 좀 겪었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이 매물 저항, 즉 차액 실현 매물이나 원금 모종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수급 체크하면서 투자할 때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